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어쩌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인슈타인의 100년 전에 제창한 이 중력파에 관련돼서 여기서 오늘은 인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명상과 더불어서 천부경 명상법에 이야기에 되면 명상에는 우리는 이런 글로 되어 있다. 그치? 명자에 보게 되게 되면 자, 이 글자를 분해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가식을 버리고 보라, 여기에 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 육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이 우주 속의 그 진리 속에는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읽어낸다. 이 진리를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읽어내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 명상을 한다면 안 되게 되겠죠.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진리를 알자고 하는데 현대 과학이 어쩌면 우주론이 우주과학이 여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 함정과 오류 이 잘못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세상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함정과 오류 잘못을 우리가 이 두뇌에 세뇌를 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 머리에 잘못이 되어 있는데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데 의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무엇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중력파에 대해서 오늘 해본다. 이 중력파라는 것이 아주 고약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이야기하기를 오늘 제목에는 보게 되면 중력파의 발견과 함정 해놔놓고 그 뒤에 아인슈타인의 역설이라고 해놨어요. 분명히 이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중력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인간이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에 이 전 세계가 지금 21세기의 이 발견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자주한 엄청난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 우주 물리학에서 지금 21세기의 최고의 발견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동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크게 우주론을 나누게 되면 하나는 빅뱅론이고, 그치? 하나는 빅뱅론이고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평행 우주론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물리학들이 어찌 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허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종 하는 말이 과학이 허구라는 말이 막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런 말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내가 옛날에 근무했던 연구원에서 이 중력파와 관련돼 갖고 슈퍼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지금 공개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슈퍼컴 연구소에서 내가 출신이라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그 출신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세뇌가 잘못되게 되게 되면 잘못된 것이 세뇌가 되게 되면 여 밑에서 잘못된 것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가 되겠나? 근본이 틀렸는데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 해갖고 이것이 틀리겠느냐? 맞는 거겠나? 이렇게 해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 천부경의 우주론은, 변이론은 어찌되게 되면 미래에 연구학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물리학자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완벽하게 해독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 세밀하게 이 가정과 설정부터 이 방법에 의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실험에 의한 오류,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상세하게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 이론은 내가 무엇이라 할까? 이 이론은 어쩌면은 오류다. 잘못됐다. 가정 설정부터 잘못됐다. 그러면 니는 무슨 재주로, 니는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상세하게 답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답까지 제시를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그 답에 의해서 새로운 학자들이 이것을 해라.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의 이 과학이 완전히 패거리 과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새가 많으면 모든 것을 어떻게 독점하는 그런 인터넷까지 구글은 시스템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에 독점하는데 학문은 독점할 수도 있어요. 학문이 독점할 수도 있지만은 틀린 것 갖고 독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람이 막아야 되겠지? 자, 여기서 내가 제일 어떻게 되면 뭔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는 뭐냐면 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완벽하게 해결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 과학책에 중고등학교 과학책에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절대 과학책에 올리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 성장하는 올바르게 성장해오는 이 학생들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이 엉터리에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 학문적으로. 그죠? 그럼 이 세뇌돼 버리면 이 학생들이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 그럼 전부 다 뭐 거짓말 빼빼기 더 되겠나? 그래서 잘못을 한번 밝혀봐야 되는 거다. 그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다. 지금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력파 실험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가 뭐 대학 교수를 해가지고 14명이 참가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이 중력파에 대해서 올바르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 내가 뭐 14것은 아니지만은 내 이 자녀들이, 후배들이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이 잘못을 통해서 또 잘못을 저지르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 중력파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해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틀렸으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 방법론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주겠다는 거다. 그러면 너는 뭐 우주과학자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 내가 공부 많이 했다. 그치? 내보다 너무 많이 쓴 사람 나와라 그래.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중력파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추측을 하면서 이 중력파는 인간이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어쩌면 역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안 돼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쩌면 그 진심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있는 것 같기는 같은데 인간이 찾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시니까 그 당시에는 발달돼 갖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되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예지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십 많은 과학자들이, 소위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한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한번 들어봤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귀담아 들었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실험을 한 이 중력파를 실험을 한, 발견을 한 사람들의 이 실험 가설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가정하에서 이것을 풀었을 거잖아. 모든 이론을 풀 때는 어떤 가정이 없이는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러면 이제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설정한 가설이 맞느냐? 이것도 우리는 풀어봐야 될 거다. 그죠? 그러면 만일 여기서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 자,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틀렸다 하면 이것을 우리는 제시를 해줘야만이 내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반발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없이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다. 그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니는 그럴 수 있나? 난 실험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논리가 안 맞으면 실험할 필요가 뭐 있나? 안 맞는 건 뭐 때문에 하나?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실험의 대상은 어떻게 했는지 대충만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레이저를 다 조금 반사경으로, 이것이 뭐 4kg를 하네. 그지? 4kg를 하는 여기서 반사경으로 이 레이저를 빛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공이라는 것의 상태다. 진공이라는 상태에서 이 빛이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돌아오면 어떻게 이것이 정폭돼 갖고 이렇게 커지겠지. 그지? 그러면 다르게 돌아오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게 되면 이것이 폭이 이렇게 줄어들어 갖고 이렇게 오겠지. 요것이 실험. 요 차이를 가지고 이것이 중력파라고 이야기한 거야. 중력파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못에 딱 가게 되게 되면 돌을 하나 탁 던진다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막 물결이 이렇게 막 파도를 타고 이렇게 가겠지. 그지? 이것이 중력파라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이에 엄청난 큰 별이 중순자별이 폭발하든지 블랙홀이 혼다든지 이런 가정하에서 이런 거대한 블랙홀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 팽팽히 해오리 바람에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라든지 폭발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런 물결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과학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파동은 매체가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파를 만들어 간다고 한 것이 정설이에요. 그렇게 매체가 있어야 된다. 물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다. 이 파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이론에는 이 진공 상태는 파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입자라는 것이 있다. 입자는 어떻게 이 매체가 없어라도 입자는 막 날아간다는 거다.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지금은 실험을 한 상태고 아인슈타인의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자, 시공간 세계에서 이런 큰 입자의 이 중력파가 생기게 되면 이런 매체들이 어떻게 시공간이 뒤틀린다고 하는 거예요. 시공간이 뒤틀려.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시공간이 이렇게 형성돼 갖고 있다 하면 이것이 출렁거리 가지고 여기서 오는 빛들이 이렇게 이제 비껴서 출렁거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이 빛이 보인다고 하는 그런 가정에 대충 설명하면, 복잡하게 설명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이 시공간이 이렇게 있다 하면 이것이 출렁거린다는 거다. 그럼 중력파에 의해서 출렁거리는데 이것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이 중력파가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중력파가 얼마나 힘이 있냐 하면 차이가 나느냐 하면
원자의 이 중류파, 연자의 중류파가 우리는 뭐 X를 하라고 가정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보통 10성에서 15성 정도 돼요. 원자 크기가. 그런데 이 중류파는 이것보다 최소 한 1000배 정도가 작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한 13성에서 한 18성 정도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느낄 수는 없다는 거다. 그제? 느낄 수도 없다. 그러면 이까지 돼 있는 상태다. 그제? 그럼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자가 나르건 빛이 입자가 하나의 입자도 하나의 빛이니까 빛이 가다 보면 빛은 직진성이 있는데 여기에 매체가 이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 반사가 돼보든지 튕기 나가보든지 그지? 흡수를 해보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다. 멈춰 본다는 거다. 그런데 이 진동파는 이런 입자가 있어도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이것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어떻게 시공간 자체가 뒤틀린다는 개념으로 이게 도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공간 그거는 여러분들 실험에 대해서는 한번 훑어보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시공간 세계에서 이 뒤틀림, 중력파로 인해서 뒤틀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큰 별이 있다면 빛도 이렇게 휘어져 간다. 이렇게 되는 논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과학의 오류로서 인해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함정. 그러면 이 기계를 만드는, 이 장치를 만드는 것이 미국이다 이 말이야. 자,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여기는 돈이 누구말 따나 한 1조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1조 원보다 들어갔을지 모르겠지, 그치? 자, 들어갔는데 이 장치가 중력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갖고 중력파가 맞다고 하게 되면 전 세계 연구비는 어디로 오겠노? 여기 다 오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이걸 누가 만들겠나? 그죠? 그리고 그 기술이 운영하는 기술이 어떻게 있나? 새로 만들어 갖고 하려면 못 따라오겠지. 그러면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전 세계 연구비는 여기 다 오게 돼 있는 거야. 어쩌게 되면 허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 전 세계로 각 우리 박사들, 엄청난 교수들, 박사들이 전부 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어찌 보게 되면 큰 사건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들겠나? 못 만들겠죠. 그러면 중력파가 그 대세인데 중력파가 그 대세면 그거 가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연구비 가지고 전부 다 그거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세계적으로 모든 연구비가 거기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학문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면 일부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누구말 따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이것을 그냥 막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지금은 불확실한 상태라는 거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막 터져놔 놓고 이것이 맞는 것이냐 100%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아까 여기서 오차가 난다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한 15성 정도, 뭐 10성에서 한 18성 정도씩 중간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겠나요? 10의 마이너스 10정, 그럼 0이 10개나 붙은 거야. 자, 0.0000000000 이런 거야. 이 차이를 여기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신뢰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걸 고민을 해봐야 돼. 자, 이 정도 오차는 이거 만드는데 이 반사경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아무 거대한 이 거대한 4kg라 하는데 그죠? 자, 이것이 4kg 만드는데 이 반사하는데 이 정도 오차가 없을 수 있겠나 하는 것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 차이는 너무나 작다는 거다. 너무너무 작다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는 중력파를 쐈으니까 이런 차이가 났다가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을 안 쐈을 때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까? 어쩌게 되면 실험하는 경우가 마찬가지잖아. 실험 잘 안 되면 폐기시키잖아. 그지? 그러면 저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건 없다. 우리는 정말로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되겠다. 근데 분명히 거기는 오류도 있을 수도 있대. 4kg를 하는데 아무리 인간이 잘해가지고 이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실험을 장치를 해봤지만은 그 쉬운 게 아니다는 거다. 아무리 뛰어난 거라도 그것이 단위가 크다면 뭐 1cm 이렇게 차이 난다면 모르지만은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뭐 10승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 재는데 오차를 이거와 이것의 오차를 10의 마이너스 몇 분까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겠나? 오차 난 것을 어떻게 계산하겠나?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절대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건데 여기에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없을 때 생겨나는 거와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점검해야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믿는지 알겠지? 필요해야 되잖아. 이것은 뭐 오차도 우리가 계산도 못하는데 여기 오차가 나는지 10에 마이너스 뭐 10승 해서 15승 해서는 그 오차를 여기서 4kg를 두 개를 하는데 아무리 내가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기술자라 하더라도 이 4kg를 만드는데 거기 오차가 요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오차가 안 생기겠나 하는 것이다.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중력파를 했는데 이 중력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중력파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13억 강년이라 했다. 13강년. 그죠? 13억 강년이가? 13억 강년이네. 13억 강년이 떨어져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중력파가 오는 거리가 어떻게? 빛의 속도로 13억 년을 온 거야. 그렇게 빛의 속도가 13억 만에 와가지고 여기서 나타내는 오차를 우리가 이것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신뢰성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원본으로. 자,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을 했다고, 시공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애초부터 아인슈타인의 오류, 이거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오류다. 자, 우선적으로 첫 시간에 했지만은,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출발 안 했다고 했다, 그제? 그렇죠? 했나 안 했나요? 빅뱅은 어떻게? 빅뱅 이론은 이거는 틀린 것이다. 일단 했다. 그지? 두 번째, 시공간 세계. 아인슈타인이 시공간 세계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는 틀렸다고 증명을 했죠. 이론적으로. 시공간 세계와 우리는 그 사이에, 공간 세계 사이가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기공간 세계라는 것이 있다고 미리 이야기했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인슈타인은 이 중력파는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진공 상태에서 했다. 그죠? 진공 상태에서 한 거야. 이 실험을. 그러면 진공 상태라 하면 이 13억 년 여기서 블랙홀이 뭐 어떻게 하더라도 13억 년 동안 온 이 빛이 13억 년 동안 온 이 빛이 그쵸? 이 속에 진공 상태라고 가정을 해야만 되는 거다. 그죠? 똑같으려면 진공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지. 진공이 아닌데 여기서는 진공으로 하고 여기서는 진공 아닌 진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진공인지 아닌지 아직도 불명확하다. 그치?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 진공이 어떻게, 이 진공 아니다는 거다. 그럼 진공이 아니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는 주로 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풀게 되게 되면 파동은 매체가 있어야만이 파동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입자는 어떻게 가다가 튕기 뿐다 이 말이에요. 흡수가 돼 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간섭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엉뚱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3억 전에 출발한 빛이 13억 전에 출발하는 것이 여기가 13억 년이다. 13억 년 전에 출발한 것이 지금 여기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관찰할 수 없는 정도로 이거 실험해 가지고 이것이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은 뭔가 좀 우리가 문제가 좀 많이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시공간이다. 그러면 이 시공간에는 이것이 틀리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야. 시공간에 뒤틀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주에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중력, 이거 별들이 얼마나 많겠나? 통과하는데, 그치? 자, 특히 블랙홀이라고 한다면 블랙홀 주위에 엄청난 별들이 쏟아져 있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엄청난 별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이 중력에 따라서 빛이 휘어진다고 한다면 그 빛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고 한다면 그 빛이 올바로 오겠나? 자, 예를 한 들어보죠. 자, 별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이렇게 거쳐 온다고 가정할 때 엄청난 수천억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거쳐 오겠나, 그지? 그러면 거쳐 오게 되면 여기서 약간의 여기서 중력에 따라서 이러게 되면 다음 별은 이러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한 개 있으면 이래 거쳐갖고 이러겠지. 그러면 이것이 쭉 바로 여기서 인간이 거주하는 우주에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그 빛이 바로 오겠나? 안 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모순이 억수로 많은 거야. 모순이 억수로 많은 거야. 지금은 이것이 뭐 세계의 학문이라고 세계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가정과 가설은 순 아니라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중력에 의해서 빛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굴절을 한다는 개념이나 똑같은 거야. 굴절을 한다는 거. 그렇죠? 굴절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이것이 있으려고 한다면 이 지금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이 되고 있는 거야. 팽창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지구는 움직인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보자. 파동이 이렇게 온다고 해보자. 지구의 속도가 지금 얼마나 움직인다 했어요? 1시간에 10km 가능으로 움직인다, 지구는. 그러면 태양은 한 80km 간격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빛이 오는 사이에 이 빛이라고 하게 되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보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만 이거는 또 계속 움직일 거잖아. 그렇죠?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빛이 굴절해가, 뭐 여기에서 굴절해갖고 내인데 올 수도 있지만은 태양과 지구는 계속 도는데 그 중력파에 의해서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오차라는 것은 그 정도 오차도 이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험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거는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것을 관찰해 갖고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논리가. 그렇죠. 우리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실험할 때 예상을 뭐래 했느냐면 큰 블랙홀, 이 블랙홀이 이 두 개가 합쳐지든가 이렇게 되네. 합쳐지든가 이 중성자 별 두 개가 충돌을 해갖고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시켰을 때 중력파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저번 시간에 우리 블랙홀을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블랙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이 중력파의 논리가 잘못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이 충돌하는 그 순간에 중력파가 나온다. 충돌해갖고 이것이 하나가 탁 됐을 때 충돌한다.
그러면 그 논리가 맞는가 한번 보자. 맞는가 한번 보자. 자, 이런 블랙홀이 있다. 이것이 막 회전이 해갖고 이렇게 합쳐지려고 한다. 응? 합쳐지는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합쳐지겠나? 응? 예를 들어봐. 중력파가 생긴다는 것은 이 엄청난 힘이 폭발적으로 돼갖고 이게 생기는데 이 거대한 블랙홀들이 한무게 순식간에 그것도 막 0.00001초대로 막 팍 합쳐지겠나? 아니겠지. 그러면 이 블랙홀이 합치지면서 가까이 오면 한번 터지고 두 번째 오면 터지고 더 가까이 오면 터지고 이렇게 합쳐져 갖고 이때는 더 많은 것이 폭발하겠지. 그지? 만약 예를 들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중력파가 계속 생기는 것이지 어떻게 한번 싹 지나가느냐 이 말이야. 그 논리상 안 맞잖아. 자, 그리고 우리는 한두 이 블랙홀의 이 크기 우리가 이게 수박 갖고 뭐 사과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최소한도로 작게는 매덕 강연 이 거리가 이 두 개가 합치려면 매덕 강연이 몇십 강연 이렇게 어마어마하던 거죠. 그제? 어마한 게 순식간에 이렇게 펑 이렇게 붙어보겠나? 그리고 한번 붙는 순간에 폭발을 해가지고 그 한 번에 중력파가 생기겠나? 자, 지구까지 13억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몇 번을 부닥쳐야 되겠나? 자, 이래 돌다가 부닥치고 또 저래 돌다가 부닥치고 그래갖고 계속 부닥치다가 그제? 생겨날 거야 이거. 자, 예를 들어보자. 이 블랙홀 안에는 이 주변에 엄청난 별들이 있다 이 말이야. 태양계들이. 이 블랙홀 안에도 엄청난 태양계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 별들이 태양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들이 월등하게 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충돌해 갖고 합치면 중력파 생기겠지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합쳐 갖고는 그러면 수천 수만 부분이 오는 거야. 합칠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그거 순간적으로 푹 합쳐가지고 이 한 개가 중력파가 온다 이 말이야. 그 순간을 측정해 갖고 이것이 맞다. 그러면 우리 논리상은 또 하나. 이 중력파가 여기서 13억 또 13억 강년까지 오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 했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구가 이래 있고 대기권이 이렇게 큰데 이 중력파가 한번 지나갔다 해갖고 지구가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되겠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되겠나? 우리가 인간이 느낌도 없는 거고 아무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힘이 이 지구를 출렁거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이게 하겠나? 안 되겠지. 그러면 지구는 어디야? 이 태양계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제? 태양계 속에 들어있는데 이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되겠나? 그제?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부성설이는 거다. 자, 지금 우리는 중력파 이론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했는가, 설명을 했는가 한번 보죠. 자, 여기 우리는 별이 하나 있어요. 별인데 여기 태양이 탁 가려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는데 이 별이 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씌워져 가지고 우리가 보일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런데 태양이 가만히 있나? 지구가 가만히 있나? 이 별이 가만히 있나?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논리는 100% 잘못된 거예요. 100%. 왜?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줘야 되겠지. 자, 예를 들면 이 별이 비록 태양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막혀 있다도 이 태양인데 막혀 있겠나? 왜 지구가 계속 도는데 막혔다가 안 막혔다가 막혔다가 안 막혔다가 하겠지. 그치? 가만히 어떻게 이래 있나, 빛이. 그리고 이 빛이 태양을 통과했다고 치자. 태양을 본 것 같으면 뭐 많으면 7V가 7분 정도 되겠지. 그치? 태양의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이 빛이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 지구는 이
가만히 있겠나? 7분 동안이면 어떻게 70만 킬로를 지구가 옮긴 거야. 그러면 70만 킬로 옮기는데 그럼 태양은 얼마냐? 얼마 옮기겠나? 태양은 그것보다 월등하게 또 많이 옮겼다 이 말이야. 자, 왜 그러냐고 보자. 왜 그러느냐? 우리 지금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우리는 블랙홀이 있다고 가정하고 핵심이 있고 중간중간에 또 블랙홀이 있겠지. 그제? 조그마한 블랙홀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한 4분의 3 정도 되는데 이게 태양계가 열려 있어요. 태양이 열려 있고 여기에 우리는 지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는 이렇게 돌고 태양은 이렇게 돌고 이거는 이렇게 가고 이런 거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가만히 안 있잖아. 이게 자꾸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게 여기 오게 되면 이 별은 어떻게 안 보일까? 당연히 보이잖아. 뒤로 가는 게. 돌아갔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우리 논리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이 말이 이 0.00 문제가 아니라 이 한 시간에 10만 킬로 간 게 한 시간에 우리는 10만 킬로를 가니까 10만 킬로면 이 7분이면 70만 킬로 갔고 태양은 어떻게 80만 킬로 간다 했으니까 벌써 이거는 놈들 가쁜 거야. 그것을 가지고 막 돌고 가는데 여기서 빛이 휘져 갖고 내인데 이렇게 온다. 이건 논리상 정말 안 되는 거야. 자, 논리상 가능이 있는 거는 논리상으로 가능이 있는 거는 자, 예를 들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자, 태양이 열려 있고 이렇게 지나가고 지구는 이렇게 돌아온다고 가정할 때 이 순간적에 이렇게 보이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처음에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빛이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에 어떻게? 지구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싹 지나가면 이 잔상이 있잖아요. 잔상. 그치? 빛이 오는 잔상에 의해서 이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올 수도 있어요. 그치? 잔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 논리는 안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 내용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중력파 이론은 꽝이라는 거다. 꽝. 뭐 이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빅뱅 저번 시간에 우리 참고하면 되겠지. 우주는 어떻게? 첫 시간에 이 빅뱅 이론은 어떻게 몇 번에 했나?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강좌할 때 우주는 하나다. 그제? 여기서 우리는 빅뱅은 아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지. 빅뱅은 아야 되는 거다. 이 가설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신학적인 측면이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근래에 와서 뭐 중력파로 137억 년 우주가 대폭발했을 때의 우리는 이 우주 복사로 인해서 이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맞는가 한번 봐보자. 맞는가? 이런 논리가 우리 정말로 말이 되는가를 한번 봐봐야 되는데. 우주 폭발에 아인슈타인이 하게 되면 여기서 폭발하게 되면 우주 복사가 시공간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시간이 137억 년이다. 그러면 이것을 복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 뒤에 있어야 된다. 그지? 벌써 요 앞에 있으면 지나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지?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겠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구가 이게 우주의 그 핵심이 지금 맨 마지막에 여기 있어야 우리가 관찰할 똥말똥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애초부터 거짓말이라니까. 내가 거짓말이라서 미안하지만 애초부터 거짓말이란 말이야. 137년 전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겠나? 지구가 이 맨 끝에 있겠나? 그쵸? 우리가 있어도 어떻게 우주가 있다 하면 우리 은하계도 가운데 있을 거잖아. 거의 가운데 수준에서 우리 은하계에서 좀 이게
한 3분의 2 정도 있는데 이 우주 끝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다. 뭐 태양계가 있는데 우주 끝에 있을 수가 있나? 그것도 빛의 속도로 뭐 137억년까지 어떻게 우리는 알겠노? 자, 그러면 이 탄생을 했다는 이론은 대폭발을 했다는 이유, 논리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닌 거다. 그러면 아닌 것을 가지고 중력파를 빅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 이 중력파가 이론이 맞겠나? 이건 아니다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는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시공간. 우리가 분명히 했지. 시공간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시공간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날 문제지. 이 거대한 우주의 중력파에 해갖고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줬다? 이 논리는 지구에 영향이 그 정도 미칠까요? 지구가 출렁거릴 정도 같으면 이 우주는 어떻게 그것만 있겠나? 하루에도 이 많은 우주 속에서 하루에도 빅뱅이고 중력파가 터지는 것이 얼마나 많겠노? 그제? 어마어마할 거라 이 말이야. 개수가 그리 많은데.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은하계에 수천억 개의 태양계들이 있고 이런 은하들이 지구상에는 수천억 개가 있다 하는데 여기에 중력파 만드는 것이 하루에 한 개 있겠나? 수없이 반복하는 게 수없이 반복. 그러면 지구가 출렁거리다 하면 우리는 이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계속 출렁거리는 거예요. 너무 비약한 거가? 너무나 미세해서 인간이 인지할 수 없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그 논리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시공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줄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빛이 굴절돼서 있다. 이 논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으면 굴절했다고 하는데 지구도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게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 들어오겠노? 관찰이는 그것을 관찰했다고 하게 되면 휘일 수는 있겠지. 휘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주도 뭐 중력의 힘을 막 엄청나게 땡기면 빛이 이게 빛 강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땡길 중력이 커도 뭐 땡길 필요가 없어. 있으면 튕기 부고. 자, 그런데 그것이 많이 했다면 땡길 수도 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전부 다 움직이는 상태, 정지된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 그것이 전부 다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빛이 휘어왔다. 이 논리는 맞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한 건 아까 얘기했지. 블랙홀이 이렇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하는데 이 블랙홀이 이 거리가 수백 강년도 되고 수십 강년이 되는 큰 크기인데 그게 순식간에 한 목에 뭐 팡 해가지고 이 중력파가 만들어지겠나? 만들어졌다 하면 계속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 측정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논리상으로 그렇잖아. 논리는. 자, 그 다음에 중성자별이다. 중성자별이라고 한다면 태양보다 여러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수백억 배를 있는 거야. 수억 배 되는 별도 많이 있다. 이것이 한번 딱 부닥친다 해가지고 이 다 깨지나? 안 깨진다. 순식간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순간적으로 그게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속에는 가정과 가설이라는 것이 아주 많은 허구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허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세계의 그 발견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좀 어찌 보게 되면 좀 우울하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과학 교과서에 던져놓으면 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학생들은 전부 다 어떻게, 어린애들은 전부 다 이것이 맞는 걸로 생각할까 이거. 그러면 이 빅뱅이 전부 다 맞는 걸로 생각할까 이거. 지금도 대부분의 이런 과학자들이 어린애들 전부 다 빅뱅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빅뱅이 많아요. 온갖 데 빅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틀린 것도 맞는 걸로 막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짜 과학 이론에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세뇌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빅뱅은 가짜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는 빅뱅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창조론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하느님이 만드는 거잖아, 이거. 하느님 팡 해갖고 만드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거. 그래서 이 빅뱅을, 시공간은 우리는 잘못됐다고 그랬지. 지금 막 좋으면 시공간이 어떻고 막 하지만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자, 그러면 정말로 너는 어떨까? 이렇게 한번 보자. 우주는 이거 칠판이 우주라고 하네 봅니다. 우주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거대한 은하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이런 은하계 속에 있는데, 은하계 속의 한 부분이 우리 은하계에 우리는 태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은하계 속에 수천억 개 별 중에서 단 한 개, 기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은하계에서 보기엔 태양은 눈에 비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게 중력파가 생겨갖고 이래 오달로 온다. 자, 파동이라 하게 되면 매체가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 이 별과 이 은하계와 이 은하계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겠나. 그죠? 얼마나 길이 말이에요. 그 은하계보다 더 큰 거리다 이 말이에요. 은하계보다. 얘기를 뭐 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거는 헛소리고. 자, 이게 얼마나 많고 우리 은하계 속에서 우리 지금 있잖아요. 태양계에서 우리는 벗어나가지고 제일 가까운 별이 뭐겠지? 말고 그거는 은하계고, 알파 센타우리, 센타우리 별까지 이까지 가려면 제일 가까운 태양계까지 가려면 별까지 우리는 어떻게 2.4강년이지, 그치? 2.4강년을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빛의 속도로 2.4강년이 가네. 그런데 지금 보이저호가 어떻게 태양계를 굉장히 벗어난 거야. 그러면 태양계를 벗어난 거하고 이 공간에서 2.4강년 동안 2.4강년 동안 가는 거리 안에는 여기는 그냥 암흑이야. 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암흑이다. 그러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겠느냐는 거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뭔가는 있을 거다. 그제? 인간이 찾아내지를 못했던, 발견을 하지 못했던 뭔가 있어야만이 운영이 될 거다 했다. 저번에 그제? 있어야만이 되네. 그래야 뭐 중력파가 생기도 될 것이고, 이 빛이 가다가 희미해지기도 할 것이고, 빛이 가다가 어떻게? 빛이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막히기도 하고, 비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엄청난 공간에, 이것이 엄청난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지? 그래서 이 엄청난 공간에 이 중력파는 막 지나갔다. 근데 실험은 어떻게? 이것이 전부 다 진공이라고 하고 계산한 거야. 진공이래. 그러면 이것이 맞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적인 우주의 개념을 지금 한번 풀어보자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는 뭐 과학 책에 갖다 설명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뭐 완전히 어기는 나라에. 우리 뭐 여기에 중력파 연구에 우리나라 교수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은 저거 자칫하면 저거 뭐 어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것이 우주다. 그치? 이것의 은하계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추려보자. 우리는 이렇게 된 은하계다. 우주라고 하나 보자. 이런 은하계들 수없이 많은데, 이 은하계 소리는 또 이런 것들이 많을까, 이거. 그치? 은하계는 별들이 많겠지. 그러면 이 공간과 이 공간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그죠? 왜? 그래야 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알겠어요? 이것이 똑같게 되게 되면, 똑같으면 이거나 전부 다 똑같게 되게 되면 전부 다 다를 거잖아. 그제? 이게 에너지가, 이 분포가 다르다 이 말이야. 큰 은하계는 힘이, 이 바운더리가 엄청난 큰 힘이 작용할 것이고, 이 조금 작은 데는 좀 작게 작용할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은하계의 중력이라는 거다, 이게.
이 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력 속에는 별들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이 있는가 하면 이 커다란 부분들의 그 영역이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시공세계라고 하나. 시공이 아니고 에너지가 우리는 기구니까 기공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은하계에서 품고 있는 이 에너지 부분. 그러면 이 에너지 부분과 이 에너지 부분이 다르겠지, 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물을 어느 정도 탁 갖다 넣고, 여러분들이 이만한 수조다. 수조에 물을 이만큼 갖다 놓고, 물은 조금밖에 안 해놨다. 그러면 여기에 막 볼을 갖다 넣는 거예요. 볼보다는, 잔잔한 볼도 꽉 채워 놓고, 여기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풍선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는다. 풍선 안에는 우리는 물을 갖다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을 하나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너무 좀 그거 하나 다시 한번 해보죠. 우주를 생각하게 되면 이그만한 통 안에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슨 물질이 해서 우리는 암흑 물질을 해보자. 암흑 물질이 꽉 차 있고, 암흑 물질에는 우리는 큰 은하계들이 둥둥 떠 있겠지, 그지? 은하계들이. 자, 그러면 은하계들을 우리는 한 풍선이라고 하나 해보자. 풍선을 딱 묶어갖고, 여기에 우리는 물질이, 이 안에 풍선 안에 드는 것은 이것도 우리는 이거와 조금 다른 물을 갖다 넣어놓는 거야. 어떤 거는 물. 자, 어떤 거는 어떻게? 이 풍선에 우리는 기름, 물, 기름, 뭐 난주, 오일 이런 등등으로 이어가지고 여기에 우리는 하나의 우리는 구슬을 적당한 우리 콜크 구슬이든 그 액체 구슬이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갖다 이어놨다. 그러면 이 우주 속에서 암흑 물질 속에서 이것들이 은하계들이 이렇게 춤을 추겠지, 그제?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은하계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어떻게 돌고 있는 거야. 이 해오리 바람이 얼마나 도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움직이는 거야. 이것이 움직이려면. 그러면 이 물 속에, 암흑 물질 속에서 이 은하계가 막 돌아가는 거야. 은하계 돌아가, 이 은하계도 막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은하계 속에 우리는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하면, 블랙홀의 힘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해서, 이 가까이 있는 데는 별들이 막 땡겨오니까, 별들이 척척척 많고, 여 먼데는 천천히 오니까 이렇다, 그지? 그럼 우리는 여기 한 거의 가장자리에 가까이 있게, 우리 은하계에서 태양계는 저 먼 데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우리는 기공이라는 것이 생긴다. 기의 변화가 생긴다. 시간이 아니다는 거다. 무슨 얘기지? 이거는 전부 다 다른 거야. 이 거대한 에너지 속에서 이 은하계라는, 은하계마다 크기가 다른 이런 거대한 속에서 이런 기공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총칭해 가지고 우리는 시공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주는 시공세계다.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세계다. 그럼 예를 들어보자. 자, 여기서 우리는 하루에 100바퀴 돌고, 이게서는 너무 커가지고 1000바퀴 돈다면 이때 가는 시간과 이때 가는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 그치? 엄청난 에너지. 시계바늘도 우리가 만드는 시계바늘하고 좀 다르다. 저 시계바늘도 마찬가지다. 중력을 갖다 주면 이게 어떻게, 밑에 지람철을 큰 걸 갖다 붙이나 봐. 저집이 전체 가겠지 뭐. 그렇죠? 전체 갈 거잖아. 그렇게 안 갔나? 당연히 전체 가겠지.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에너지와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 차이는, 이것이 시공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게 한 군데 이게 덮어 씌워가지고, 얘 똑같은데, 똑같은 구조를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시공 차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시공의 차이는 이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우리는 시공의 개념으로 치는 거예요. 시공이 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 여기는 우리가 지구 생각으로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이 속에는 거의 다 지구 생각으로 이렇게 돌니까, 그지? 그럼 하루에 24시간이라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루에 10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열흘 되게 되면, 우리 다른 별 보게 되면, 뭐, 한 바퀴 도는데 10시간 이렇게밖에 안 걸리잖아. 그런 데서 우리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빨리 시간이 가는 거하고, 이게 늦게 가는 거 하게 되게 되면, 늦게 가는 사람이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아니, 빨리 가는 사람이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나는 먼저 갔던데, 그지? 이것이 아주 시간이 멀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먼저 미래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과거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 내가 뭐 사는 게 어떻게 가겠노? 그렇게 미래만은 우리는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겠노? 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가겠나? 그렇죠? 가장 가까운 별 사이가 2.4강년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은하계는 얼마나 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몇백 강년 가야 되겠네. 그제? 몇백 강년에 몇백억 강년까지 한 200억 강년 가야 될 거야.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블랙홀까지 가려면. 그런데 이 블랙홀이요, 규모가 얼마나 크겠나? 태양의 뭐 여러 수백 공간, 태양이 여러 수백 개가 들어가도 남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그런데 이 중력파가 어떻게? 이 블랙홀이 둘이 합쳐질 때 생겨나는 것이 중력파라고 한 거야. 그건 말이 되겠네. 안 되지. 나 그래서 어째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논리적으로 한심한 거야. 이것에 막 따르는 거야. 그래 놓고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은 이것도 맞고 이런 사항을 두고 나는 마지막에 실험하는 거야. 위에 거는 막 어떻게 됐든 필요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위에 거는 맞는지 틀린지 한 번도 체크해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그 수식 답만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맞을 수가 있겠나, 이게? 어제 보면 우리 과학한 사람들이 참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되게 되면 논문 앞에가 최초의 원본을 갖고 그 이론이 지금 맞는 것인지 틀리는지 결합을 해야 돼. 한번 점검해봐야 필요성이 있잖아. 위에서는 전부 다 틀리는데 요 밑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미리 풀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 풀어봐야 맞겠나? 하나도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자, 설정은 했어요. 자, 빅뱅에서 이 중력파가 발생한다. 그지? 그러면 시간의 뒤틀림에 의해서, 시공간의 뒤틀림에 의해서 이렇게 보인다. 자, 이 우주 큰 공간에 큰 미세한 것이 오갖고 지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 논리상으로, 계산상으로 이 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참 어찌 보게 되면 창피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창피한 일. 왜? 10에 뭐 마이너스 뭐 몇 성, 마이너스 10성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이런 큰 논리들은 논리에 맞지 않고 계산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황당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부분이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부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구소에서, 중력파를 하는 연구소에서 이 중력파를 연구하는 이 연구소에서 이것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야.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이것을 일반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반 나라에서 할 수가, 우리나라에서 하겠나?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이거 만들겠나? 못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갖다 풀릴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정말로 떼돈을 버는 거지. 정말로 떼돈을 버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옛날에 한때 그랬죠. 우리가 무슨 변? 우리가 그 삭스할 때 타미플루, 삭스 타미플루 봤나요?
우리 사스 왔을 때 타미플루 갖고 막 수입해갖고 엄청나게 수입했잖아요. 그 회사는 엄청나게 떼돈 벌지. 지금 암 예방약 어떻게? 암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약으로 먹어갖고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정복했지. 그 암에서 공포 분위기만 해갖고 약 해갖고 낫는데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디서 번나? 그 회사만 돈 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틀린 이론인데 여기에서 이것이 맞다고 막 우기 부리면 모든 사람이 이거 갖고 연구할 거야. 학위 딸락하면 어떻게? 학위 딸락하면 이것이 해야 되고 이 학위를 가지고 대학에 가야 서류를 받아준다고 하면 이 연구소는 어마어마하게 버프는 거야.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큰 함정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함정이. 그죠? 일반 세를 딱 떼갖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함정에서 뭐 함정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최소한 과학자라면 일단 우리는 박사다. 그죠? 박사가 교수고 우리는 선생님들이다. 어찌 보게 되면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최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틀린 것도 모든 사람이 이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부 다 우리는 맞는 걸로 착각하겠지. 맞는 걸로 착각해 왔잖아 지금. 위에서 전부 다 맞다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맞다고 하는 거지. 생각해봐라. 지금 조교도 마찬가지잖아. 하느님 있다 하니까 하느님 어디 있노? 하느님은 없어. 그럼 있다 하니까 어떻게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하느님 있는 줄 알잖아. 부처님 있다 하니까 어떻게 부처님 있는 줄 알잖아. 이것이 바로 세뇌라는 거다. 세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 거, 뻔하게 아닌 것도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황당한 집단들이. 그런데 우리가 황당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황당한 집단이 될 때는 큰 문제가 안 돼. 그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지도하고 올바로 연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 거대한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 보게 되겠냐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세계 꼴이 어떻게 되겠나? 이 과학의 세계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항상 한 번씩 닫아보면 과학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막 노잖아 심심하게. 그래서 요새 와서는 어떻게 내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요새 봐봐. 아폴로 계획은 전부 다 엉터리라고 하잖아. 그건 엉터리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런데 아폴로 계획 지금 달에 안 가잖아. 그지? 미국이 달에 안 가잖아. 그런데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보면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맞다고 한다면 갔다 왔다 하면 정정하게 밝히면 되잖아. 그렇죠? 안 밝힌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뭔가 있겠지? 만일 그것이 맞다면 밝히면 될 걸 갖다가 안 밝힌다 이 말이야. 거기서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다. 함정.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몇 명 안 되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아이가. 무엇을? 진리가 뭐랬어요? 이 육이라는 거예요. 이 육을 탐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 다른 사람이 다 그 함정을 파놔놓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재능을 가져야 돼. 올바른 것만. 그래서 아까도 내 강의하면서 우리 사기치는 생각은 절대 버리라는 거다. 공부 안 하고 맞춘다는 것도 절대 버리라는 거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이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소가 전 세계 연구원들이 다 있을 때 큰 거대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거대 집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거대 집단이라고 해서 이것을 침봉하는
어떻게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다는 거다. 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서로 심사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서로 심사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맞겠지. 응? 이것을 응용을 하자면 논문도 게재 안 해주는데. 그러면 나는 학위 달라고 논문 게재를 하려면 어떻게 이 논리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기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논리를 맞춰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거대 집단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맞든 틀리든 그거는 나중에 문제라.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다. 나는 그래서 많이 슬프다는 거다. 많이 슬프다. 왜? 이 잘못된 것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포장이 돼본다는 거다. 우리나라 지금 뭐 정치판이고 사회도 마찬가지야. 그지? 이 거대한 그 함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간략하게 생각해보자. 내가 오늘 이것을 하면서 자, 우리가 세계 경기가 안 좋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갖고 우리는 몇 년 전에 자, 빚 다 줄 테니까 빚 내갖고 아파트 사라 했다. 그제? 그러면 무수기 사서 이자 사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금리가 막 오른다. 그지? 이제 빚 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월급 갖고 먹고 살고 나머지 갖고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이자를 갚으려니까 못 갚잖아. 일반 사람들은. 그치? 못 갚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잡으려 하는 거 정말로 간단하다. 아, 무슨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나? 난 그럼 가보면 완전히 미친 짓이라는 게. 지금 금리 오르게 되면 나중에 이 이자 못 갚는 사람은 유지처럼 날아갈까, 얘가. 그제? 그럼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나라 정책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사람이 거주하는 거 갖고 투기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묵는 거 가지고 우리는 사기치면 안 된다. 우리는 의식주라는 거다. 우리 입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 지금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잠자고 살 공간, 그 다음에 먹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사기 안 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렇게 가짜 만들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집이라는 것은 다른 건 부동산 투기, 다른 건 다 해도 돼. 뭐 공장을 하든지 땅을 하든지 다 투기하게 만들어도 괜찮아. 단지 우리는 어떻게? 아파트만 딱 조정하면 돼. 묵고 사는 거 이것만 딱 하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어떻게 할 거야? 한 사람당 한 개만 등기하는 거야.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게? 사업자인데 갖고 등록시키려면 일반 개인으로는 등록해주지 않으면 돼. 뭐 간단하잖아. 한 사람당 한 개인데 내 집 있으면 내 집만 가지라는 거다. 그러면 아파트값 절대 안 오른다는 거다. 그걸 안 하는 거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못 하겠나? 그래 이 거대 집단들이 어떻게 해? 저거 갖고 장난치는 거야. 아파트값 막 올려갖고 떼돈 벌고 일하기 싫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간단하잖아. 한 사람당 가족이 4명 있으면 한 집에 살아도 한 집에 한 개씩만 해갖고 세를 주더라도 한 개만 딱 등기하는 거야. 더 이상 등기 절대 못하게 하는 거야. 안 해주는 건 되는 거지. 팔고 오라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보다면 저 집에는 등기할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너무 집에 등기해줄 분 그러면 그 사람 지혜 보면 되지. 그리고 두 채 있는 사람 무조건 사업자만 하는 거야. 임대 사업자만. 그리고 세금 거두면 되는 거고. 왜 그거를 못 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한 개 있으면 됐지. 응? 그렇잖아. 두 사고 있으면, 부부가 있으면 니한테 두 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거 더 이상 사람도 없는데 그거 말이야. 한 해가 뭐 50채, 100채, 1000채 이렇게 해갖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놓으니까 이거 투기만 되고 맨날 그러는 거야. 왜 그걸 못 하는 거 몰라? 그걸 안 하는 것은 누가 안 하겠노? 아까 얘기했잖아. 논문을 쓰려니까 이래 거대 집단들이 어떻게 심사를 한다 이 말이야. 논문 다른 거 이거 틀렸다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이 브레이크라. 그럼 지금 지 갖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정권을 잡고 힘 있고 법 만들고 그걸 하니까 이거 한 개씩 하자니까 안 한다는 거다. 그거는 간단한 문제 아니야. 그거는
뭐, 그 무조건 대통령 하자하면 하는 거지, 뭐. 아니, 다 팔고 만원 바로 막 전부 다 하고 딱 해보잖아. 전세는 집값의 50%만 딱 받아. 이하로 받아. 딱 그것만 하면 되잖아. 뭐겠노? 그러면 사는 것보다 전세가 더 사잖아. 그치? 왜 그걸 못 하는지 몰라. 뭐 때문에 못 하겠노? 있는 자의 행포다. 아까 얘기했잖아. 있는 자 집단의 행포다 이 말이야.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먹는 거는 어떻게 수입 정리해가지고 먹고 살게. 아, 일반 백성들이야 내 자고 먹는 거 별 문제 없으면 어떻게 되겠노? 물가만 안정해갖고 내가 시간이 그러면 희망 있으면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만들지. 맨저 온 천지가 뭐 투기꾼만 막 만들어 놨으니까 뭐 온 천지 투기만 하려는 거야 이거. 집값 잡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 이거 건물은 지 알아서 해. 뭐 투기를 하든지 비싸든지. 그러면 비싸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장사는.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못 사니까. 그지? 그것만 딱 잡아주면 되잖아. 뭐 아파트 가만 딱 잡아주면 돼. 아파트만 어제 등기 안 해주면 되잖아. 못하게 하면 딱 해보면 되잖아.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은 너민이 해주다가 전부 다 띄갖고 저게 해보라 하면 되잖아. 법에서 등기하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렇죠? 왜 그걸 못 하는데? 간단한 건데.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행포라는 거다. 행포. 이것이 사회를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망가지게 만드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의 중류파도 마찬가지다. 이래 거대 집단, 빅뱅이라는 갖고 거대한 집단을 만들어 놔놓고 여기서 이론에 적합하지 않으면 논문도 인정을 안 해주니 이 거대 집단이 지금 어떻게 큰 함정을 파놓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뻔한 거잖아. 우리 논리가. 틀린 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 함정을 파놓고 여기 안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과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나? 내가 공학을 했고 내가 학위도 받았지만 이거는 아니다는 거다. 이거. 이래갖고 밑에 사람들이 이 어린애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노? 그래놓고 희망을 가져라 열심히 살아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야. 떠보는 것들이 뭐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나?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너무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역설이 맞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한 건데 이것을 억지로 중력파라고 어기 분다는 거다. 그러면 이 거대 집단들이 어떻게 그까지만 하고 내일은 우리는 뭘 할까? 내일 저녁에는 어디가 붙네. 자, 뭐 잘 모르겠고 내일은 내일 맞춰갖고 8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